이상치에 대해서 그 개념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치, 이상값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값과 멀리 떨어져서 구분되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값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거리나 밀도 기반으로 많이 따지고 있지만 꼭 거리나 밀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나 밀도 개념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상값은 정형 데이터보다 반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에서 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분포를 왜곡할 수 있지만 실제 오류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 여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판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며 분석의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이상값 자체가 저희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이상값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입력이나 측정이나 실험이 잘못된 경우죠. 자, 그래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입력 또는 측정, 실험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입니다. 입력을 잘못한 것은 내가 1하고 입력해야 되는데 2하고 입력한 거죠. 또는 측정 도구, 내가 몸무게를 잰다던가 키를 잰다던가 이런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재야 되는데 그런 측정 도구 자체가 고장난 경우예요. 그리고 실험 조건이 잘못돼서 어떤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실험치를 내가 수집하는데 두 개의 조건이 동일해야 되는데 두 개의 조건이 동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이상값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고의적인 이상값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응답자들에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응답자들이 답을 주는 방식일 때 고의적으로 거짓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이라고 써 있죠. 자, 만약에 고등학생들에게 음주량을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고등학생에게는 지금 음주가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마시면서도 나는 마시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조금 마시면서도 나는 많이 마셔요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에 의해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 표본 설정의 오류, 그래서 데이터의 표본을 잘못 설정해서 발생한 데이터인데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키를 조사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농구 선수라든지 배구 선수라든지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을 같이 넣어서 발생하는 이상값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값의 검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ESD라고 해서 Extreme Standardized Deviation. 자,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정상 데이터 범위를 보게 되면 평균 빼기 3 곱하기 표준 편차보다는 크고 평균 더하기 3 곱하기 표준 편차보다는 작은 데이터를 정상 데이터로 보고 있고요. 여기가 하한, 여기가 상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분위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IQR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Q3 빼기 Q1, Q3가 75% 위치의 값, Q1이 25%의 위치의 값. 그래서 이 IQR은 데이터의 가운데 50%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Q1에서 빼기 1.5 곱하기 IQR 보다는 크고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 보다는 작은 범위를 정상 데이터로 보고 있고요. 기하평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기하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모든 값들을 다 곱해서 n 루트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 성장률과 같은 성장률 계산 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기업 평균을 사용할 때는 정상 데이터를 이 기업 평균 빼기 2.5 곱하기 표준 편차보다는 크고 기업 평균 더하기 2.5 곱하기 표준 편차보다는 작은 범위를 정상 데이터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도 이상값을 검출할 수 있는데요. 히스토그램이나 밀도 차트, 상자 그림, 산포도, 잔차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이나 밀도 차트 같은 경우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구간별로 빈도수 또는 밀도를 표현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평균, 중위값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값들을 이상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수연 바깥으로 이 이상값이 별도 동그라미나 이런 것으로 표기가 되고요. 잔차도 같은 경우 숫자와 함께 이상치가 표시되죠. 뒤쪽에서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비지도 학습의 군집 기법을 사용해서 군집으로 정의되지 않는 것을 이상값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해서 또 이상값을 찾을 수 있는데 데이터의 밀도, 즉 분산을 고려한 거리로 다변량 이상치 판단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확률 분포를 고려하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게 되고요. LOF라고 해서 관측치 주변의 밀도와 근접한 관측치 주변 밀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방법들이 거리 또는 밀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프레스트라고 하는 방법은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해서 분할 횟수로 이상값을 검출합니다. 즉 관측치 사이의 거리 또는 밀도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값의 검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특히 여기 사분위수를 사용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분위수를 구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하한치, 상한치를 구하는 것들 같이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기법 활용해서는 군집이라는 단어, 마할라노비스 거리, LOF, 아이브레스트라는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를 사용한 이상값 확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상자 그림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수염이 있고 수염 바깥으로 동그랗게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상치예요. 그래서 상자 그림을 봤을 때 이상치가 있다, 없다, 어떤 것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히스토그램 그리고 밀도 차트라는 것은 이렇게 아래쪽에 X축이 구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간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평균, 중위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쪽 끝쪽에 있는 거 있죠. 이쪽 끝쪽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상값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멀리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밀도 차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온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밀도를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리기도 하고 히스토그램하고 밀도 차트를 같이 그리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잔차도, 산포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잔차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것을 우리가 산포도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나왔을 때 다른 것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상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잔차도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거 있죠. 이쪽에 있는 요게 이상값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랑 같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상값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스 플롯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두셔야죠. 보면 이 박스 플롯은
이상값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화 도구이고요. Q1, 메디안, Q3, 그리고 Q1과 Q3를 사용해서 IQ를 알아낼 수 있고 이상값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상 범위의 민과 맥스 값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상 범위의 민값, 여기가 정상 범위의 맥스 값이죠. 여기가 하한, 여기가 상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선이 중앙값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여기가 50% 범위, 가운데 50% 범위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상값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삭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상값이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극단값을 모두 제거하게 되고 실제 데이터를 모두 반영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분석 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은 하한값보다 작은 것을 하한값, 상한값보다 큰 것을 상한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평균이나 중위수 등의 대표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집값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 결집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보아주시면 되고요. 변환이라는 것은 분포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경우와 왼쪽으로 꼬리가 긴 경우가 있죠. 그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는 것은 큰 값이 멀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값들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로그 변환이나 제곱 루트 변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왼쪽 꼬리가 긴 경우는 작은 값들이 멀리까지 있다는 거니까요.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수 변환이나 제곱 변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상값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 페이지의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꽤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상값과 또 대표값이나 산포, 분석 기법 간의 관계를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 해가지고 평균이 대표적인 대표값이에요. 평균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주 큰 것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주 작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평균이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이 평균을 사용하는 평균과의 어떤 거리 개념을 나타내는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범위라는 것,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의 차이 같은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값들이고요. 앙상블 기법에서 부스팅 방식, 이 부스팅 방식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모델이 동작을 하는 것이라서 앞에서 있었던 모델의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모델이 사용할 데이터를 갖다가 추출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뽑을 때 학습에 실패한 것 다시 뽑힐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말은 이상값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학습, 다시 한번 학습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스팅이라는 기법하고 이상값이라는 것하고 관계가 크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비지도 중에서 군집, 그 중에서도 비계층적 군집 방법에 속하는 K-means, 여기 mean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평균. 그러다 보니까 얘도 거리를 구할 때 평균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반면에 이상값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게 바로 중앙값. 얘는 위치상 가운데 있는 값이잖아요. 그리고 지도학습에서 분류나 회계에 사용할 수 있는 KNN 기법, K개에 가까운 이웃을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값에 영향을 적게 받죠. 그리고 비지도의 군집 중에서 비계층적인 것 중에 DB 스캔이라는 게 밀도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밀도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것도 이상값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특정한 반경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개수를 세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상값 영향을 많이 받는 것과 적게 받는 것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상값 검색을 활용하는 응용 시스템에 대한 것인데요.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이나 의료, 사기 탐지, 침입 탐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값이 내가 찾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용한 것인지 아닌지 이상값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겠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의료나 사기 탐지나 침입 탐지,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한 것들을 내가 찾는 데이터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값에 대해서 그 정의부터 활용 응용 시스템까지 살펴보았습니다.